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하는 길에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 국민에게 미안하다 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진실된 사과와 반성에 대한 기대는 무참하게 거부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수영의 시 절망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헌법 수호 의지도 없는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인사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커다란 절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차관 앞으로 나가십시오. 대행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헌재로부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지적된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가 나라가 분열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장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서 내놓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내건 사유입니다. 만에 하나 권한대행이 대선에 끼칠 영향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 보류를 지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바르게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검 연장하면은 대선에 영향이 있고 검찰 수사는 영향이 없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도 하여튼 진실이 밝혀지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 어제 이영렬 특수본부장이 청와대와 삼성동 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 언론 보도 접했죠. 이영렬 특수본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정확하지 이렇게 지금까지는 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로 알았었는데 뭐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관,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밝혀내지 못하고 또 안봉근, 이재만 두 문고리 비서관을 입건조차 하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남은 과정에서도 그동안에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작년 10월 말 극거 귀국한 최순실에게 31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고 이석수 전 감찰관의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휴대폰 2대를 압수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 압수수색은 몇 달을 미뤘습니다. 깡통 휴대폰만 나중에 압수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는 정호성 안종범 수석의 자택은 압수수색을 하고 열흘이나 늦게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의 자택을 형식적으로 압수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태도 때문에 입건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 의지에 대해서 저희 의심받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과거에 다해서 과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의지를 갖고 정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정권에는 꼬리 내리는 검찰의 비겁한 태도로 인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이만저만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 것도 이제 불가능에 가깝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책임자라는 사람이 증거의 마지막 보고인 청와대 경내와 또 예비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삼성동 사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안 한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인데 어제 그 얘기는 21일로 예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금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조사에 필요한 지금까지의 기초조사나 자료 확보는 상당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던 끝에 어감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앞으로 의사 전달이 잘못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지가 함부로 언론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황 대행이 그 비난을 감수하며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부득부득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알만합니다. 또한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와 서로 내통한 자료가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포기한 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특검팀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정말 핫한 시기에 우수석과 검찰 수뇌부 간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수도 없이 통화한 게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차관, 법무검찰국장은 일선검찰청의 주요 수사 사건 진행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요직이 맞죠? 예, 전국 검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검찰국장은 작년 국감에서 우수석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느냐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차관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우전 수석과 100수십 차례 통화를 했고 윤장석 민정비서관과 통화까지 합치면 10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 충돌의 염려가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 안 한다는 취지지 전혀 민정수석실과 소통을 안 한다 그런 취지의 말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감 동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총장도 20번 넘게 통화했습니다. 자기는 전화를 받기만 했다더니 사실은 먼저 6번이나 걸었습니다. 특히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출범하는 날에도 무려 20분을 통화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렬 중앙검사장도 우수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들은 민감한 시기에 우수석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개혁이나 해외 출장 문제를 상의했다고 합니다. 우수석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때였습니다.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해외 출장 이런 한가한 문제를 17분, 20분씩 통화했다. 그걸 믿어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차관? 이런 검찰총장과 특별수사본부장을 그대로 두고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즉,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우수석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했는지 검찰이 이번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이 어떤 과거에 사사로운 인연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국가 대사를 갖다가 공정하지 않게 처리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인연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인사권을 행사하는 민정수석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리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럴 줄 알았다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 찌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병우 수석 관련 부분만이라도 따로 떼서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엄정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기 특수본은 이제만 안봉근은 놔둔 채 정호성의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끝냈습니다. 이제만 안봉근은 보안 손님의 청와대 출입에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의 청와대 재직 시 안봉근의 끊임없는 경찰 인사 개입 시도를 막아내느라고 본 의원은 3인방과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일례로 부적격이라는 검증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총경급 인사가 안봉근의 지원 하에 청와대에 입성했고 2년 만에 총경에서 치안감에 올라 지금도 중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의 우병우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재만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금융계 인사를 마음대로 주물렀다. 이런 얘기는 이미 금융권의 상식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은행 이상화 본부장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수사를 받는 게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면은 예외 없이 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행자부 장관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던 경찰 간부가 경찰 인사 청탁을 받고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경찰청이 대부분 큰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최순실, 우병우, 안봉근의 인사 개입과 수사 외압 등 핵심 의혹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한마디로 맹탕 감찰이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경찰에 재감찰 지시를 내리든가 아니면 검찰에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권한대행은 청와대 경호실장, 비서실장, 수석들의 사표를 모두 반려했지요. 경호실장은 보안 손님을 청와대에 그대로 들이는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예. 정무수석은 허현중 행정관의 관제대모를 배후에서 방치했거나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은 압수수색 거부 등 특검 수사를 방해했고 특수본 수사 대응책을 만드느라고 지금 바쁠 것입니다. 또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각종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국가공무원인 이영선, 김희종, 윤전추 등을 삼성동 사가에서 허드렛 일을 하도록 용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장과 정부 민정수석은 무의도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혹은 국정농단의 종범으로서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권한대행이 그들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 적절한 처사인지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일단은 권한대행께서 사표를 반려하면서 마지막까지 국정 안정적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포기한 적 없다는 법무차관의 얘기를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검찰의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는 충성하지 않고 권력에 충성하는 대가로 일신의 경찰을 위한 사람이 부직입니다. 저는 그들을 부역자라고 인정하고 권력의 교육을 공직에 영원히 수감하지 않고 최순실에 대해서 아무런 조언도 얻지 못한 것으로 기록적 역사를 반복해서 경쟁에 있어 감사합니다.
조홍천 의원.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안 한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인데 어제 그 얘기는 21일로 예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금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조사에 필요한 지금까지의 기초조사나 자료 확보는 상당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던 끝에 어감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앞으로 의사 전달이 잘못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지가 함부로 언론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황 대행이 그 비난을 감수하며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부득부득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알만합니다. 또한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와 서로 내통한 자료가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포기한 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하는 길에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 국민에게 미안하다 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진실된 사과와 반성에 대한 기대는 무참하게 거부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수영의 시 절망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헌법 수호 의지도 없는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인사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커다란 절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차관 앞으로 나가십시오. 중에 압수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는 정호성 안종범 수석의 자택은 압수수색을 하고 열흘이나 늦게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의 자택을 형식적으로 압수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태도 때문에 입건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 의지에 대해서 저희 의심받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과거에 다해서 과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의지를 갖고 정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정권에는 꼬리 내리는 검찰의 비겁한 태도로 인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이만저만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 것도 이제 불가능에 가깝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책임자라는 사람이 증거의 마지막 보고인 청와대 경내와 또 예비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삼성동 사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대행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헌재로부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지적된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가 나라가 분열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장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서 내놓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내건 사유입니다. 만에 하나 권한대행이 대선에 끼칠 영향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 보류를 지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바르게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검 연장하면은 대선에 영향이 있고 검찰 수사는 영향이 없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도 하여튼 진실이 밝혀지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 어제 이영렬 특수본부장이 청와대와 삼성동 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 언론 보도 접했죠. 이영렬 특수본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정확하지 이렇게 지금까지는 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로 알았었는데 뭐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관,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밝혀내지 못하고 또 안봉근 이재만 두 문고리 비서관을 입건조차 하지 못한 것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도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남은 과정에서도 그동안에. 네,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말 극거 귀국한 최순실에게 31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고 이석수 전 감찰관의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휴대폰 2대를 압수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 압수수색은 몇 달을 미뤘습니다. 깡통 휴대폰만